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과 얼굴을 보게 되겠네요. 일단 1반과 3반은 진도가 맞는데 2반은 1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니죠. 등교죠. 등교하기 전에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 주 1시간 정도는 2반만,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시간 1시간 정도만 2반은 복습을 하지 싶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교과서 몇 쪽이죠? 72쪽부터 74쪽, 73쪽까지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 될 수도 있고 저저번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교과서 67쪽에 제가 문제를 잘못 적은 게 있습니다. 교과서 67쪽의 문제 3번의 3번인데 m 나누기 마이너스 5n인데 제가 풀 때 m 나누기 마이너스 5m이라고 하고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여기 m이 아니라 n이다 라는 거죠. 뭐 푸는 방법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다시 한번 풀어보면 나누기는 무엇으로 바꾼다? 곱하기로 바꾼다 그랬었죠. 그러면 역수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5n분의 1 요 녀석의 역수니까 전체적으로 다 분모적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서 얘가 이제 어디로 곱해지면 된다? 푼대로 그냥 곱해지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n분의 m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전에 약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데 m이 아니라 n이다라는 거. 네,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 1차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차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단항식과 단항식이 곱해지는 경우와 단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지는 경우거든요. 뭐 나중에 되면은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지는 경우도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첫 번째는 단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지는 경우입니다. 아니죠. 단항식과 단항식이 곱해지는 경우. 요거 두 개가 곱해지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단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지는 경우입니다. 말로 하면 복잡한데 뭐 식으로 써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변해버립니다. 뭐 단항식과 다항식 뭔지 알고 계시죠? 항이 하나뿐인 식, 항이 두 개 이상인 여러 개인 식. 이 다항식, 단항식 구별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단항식과 단항식이 곱해지는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 곱하기 3 a라고 하는 단항식과 3이라고 하는 상수항 하나밖에 없는 단항식이 곱해지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가요? 3a로 표현이 되는 거죠. 숫자 앞에 문자 뒤에,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숫자 하나 써넣어 보자라는 거죠. 4a 곱하기 3이라고 했을 때 얘는 도대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간단합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근데 뭐 어차피 곱셈 기호가 생략이 되면서 뭐 문자끼리 곱하는 거에는 별로 의미가 없기는 하겠지만 일단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면 된다. 그러면 얘는 숫자끼리 곱하면 얼마인가요? 4 곱하기 3이니까 12. 그 다음 문자 a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거죠. 뭐 얘를 하나를 어디로 볼까요? 7x 곱하기 2다. 또 쉬운가요? 얼마인가요 이거? 7이 14. 그 다음 문자 x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숫자끼리 그냥 곱해버리면 됩니다. 뭐 나누기도 어떻게? 숫자끼리 나누면 된다는 거죠. 숫자끼리 나누고 문자끼리 나누고. 이해되죠? 그 다음 같이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지는 경우인데, 자, 단항식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숫자를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와 다항식이니까 항이 두 개 이상인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1이라고 해봅시다. 다항식이요. 단항식 2와 다항식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 항이 두 개인 식을 곱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곱해지느냐?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뭐? 분배 법칙이야. 즉 괄호와 괄호 밖에 어떠한 녀석이 곱해져 있을 때 얘를 어떻게 괄호 안으로 분배해 준다라는 게 분배 법칙이었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곱하기 x와 2 곱하기 x 하나가 생기게 되고 2 곱하기 1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x는 얼마인가요? 2x가 되는 거죠. 곱하기 2로 생략을 하면. 그 다음 2 곱하기 1은 2. 그 사이에 뭐?
플러스 교 있는 거죠. 즉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미 배웠었던 거.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숫자끼리 문자끼리 곱하면 되는 거고요. 뭐 나눗셈도 마찬가지. 똑같다라는 거. 곱하기로 바꾸면 똑같이 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이제 뒤쪽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 문제. 저는 간단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2a 곱하기 4.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숫자끼리 곱하고 2, 4, 8. 문자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얘는 얼마인가요? 숫자 4, 마이너스 3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2. 그리고 문자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는 무엇으로 바꾸면? 곱하기로 바꾸면 똑같다. 그럼 숫자끼리 곱하면 얼마? 8분의 5가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자는 x 하나. 8분의 5하고 x가 곱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는 단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져 있다. 그럼 어떻게? 괄호 안으로 분배해준다. 그러면 3과 5x가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숫자끼리 3, 5, 15 문자 x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 3이 2에게도 분배가 된다라고 하면 3이 6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뭐 더하기 있고요. 자, 나누기죠. 똑같습니다. 뭐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이 곱하기가 괄호 안으로 분배된다. 그러면 6x 곱하기 3분의 2인데 숫자끼리 곱하니까 6 곱하기 3분의 2. 6 곱하기 3분의 2 얼마인가요? 약분하면 1, 2, 2는 4. 그 다음 문자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분배가 되면 12하고 3분의 2가 곱해진다. 12 곱하기 3분의 2 약분하면 4, 4, 2, 8 나오고 그 사이에 마이너스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곱하기 나누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일시정지 하시고요. 문제 3번 73쪽에 문제 3번과 문제 4번 문제 3번을 먼저 풀고 설명을 듣고 문제 4번을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문제 3번과 문제 4번을 같이 한꺼번에 풀고 연속해서 설명을 들어도 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교과서 내용은 끝인데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또 문제를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같이 나중에 한번 또 풀어보시고요. 자,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 풀어보십시오.